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과 관련된 군사적인 문제가 이슈가 될 때 뉴스를 보다 보면 미 해군 7함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7함대 작전구역이 한반도, 중국, 동남아 등 해서 서태평양이라서 우리한테 미 해군 7함대가 익숙하죠. 항공모함 한 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까지 많은 군함들이 풀세트를 이뤄서 7함대, 3함대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데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 전부 항상 바다에서 작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비나 기타 이유로 기지에 들어가게 되면 대기하고 있던 항공모함이랑 임무 교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함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서태평양 지역의 대형 항공모함 한 대를 중심으로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지역에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 한 작전 지역에 2대의 항공모함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서태평양 지역에 2대의 항공모함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노발대발하고 있죠. 며칠 전에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52년 만에 처음으로 항공모함 3대가 7함대 작전 지역에 근거리로 모이는 그런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이 평시와는 다른 위기감이 있는 상황이라는 걸 항공모함 2대 배치를 통해서 알리게 됐는데요. 서태평양 지역 위기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 두말할 것 없이 남중국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중국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개념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남중국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이 뭔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영토는 아시다시피 섬을 포함한 그 나라의 땅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죠. 그 다음은 영해인데요. 영토를 기준으로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영해라고 부릅니다. 1해리에 약 1.8km 정도 되니까 영토 끝으로부터 22km까지는 영해라고 부르죠. 영해도 영토처럼 그 나라의 주권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곳이라서 외국 선박들이 그 나라에 허가 없이는 들어올 수 없고요. 그 영해를 가진 연안국은 어업이나 자원개발을 독점할 수 있고 세금이나 안보권 등 넓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영공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을 영공이라고 합니다. 영공 역시도 영해처럼 당연히 다른 나라 비행기가 그 나라 허가 없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지 못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영토든 영해든 영공이든 앞에 영자 붙는 건 그 나라의 주권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구역이라서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재미삼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영토 끝으로부터 22km 정도 되는 거리가 영해로 정해진 게 영토를 보호하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영해의 범위가 군함의 한포 사거리보다 짧으면 영해 바깥에서도 영토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리가 정해진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사일 쏘는 시대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으로는 영어로 EEZ라고 부르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습니다. 영해가 있으면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도 같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영해 이야기가 나오면 배타적 경제수역이 바로 따라 나오죠. 이 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토에서 12해리까지 약 22km가 영해라고 했죠. 국가의 광범위한 권리가 독점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토에서 200해리까지 약 370km 정도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영해처럼 그 국가가 영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나라 소유의 바다는 아니라는 거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연안국의 국내법이 아닌 국제해양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해와는 다르게 배타적 경제수역은 바다와 그 위의 하늘은 해당 국가의 허락이 없어도 외국 국적의 배나 비행기가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보다는 사실상 주인 없는 공해의 성격이 더 강한데요. 대신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 연안국은 바다에서 행하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앞에 붙은 배타적이라는 말이 남을 배척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배척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바다라는 말인데요. 자기가 영유권을 가진 건 아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어업활동이나 자원개발, 자원탐사 등 경제적인 활동은 자기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환경오염이나 그런 부분에는 책임이 있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연안국이 다른 나라가 어업이나 자원개발 등 경제활동을 못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동 목적으로 그 바다를 지나가는 건 터치를 못합니다. 물론 해적질이나 마약 운반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배나 환경이나 안전에 문제 있는 배들에 대해선 제지가 가능하겠죠. 정리를 하면 영해는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바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 혼자 해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타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는 자유항행을 보장해줘야 되는 바다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드는 생각이 있죠. 배타적 경제수역이 영토에서 370km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은 가까운데 서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역은 서로 합의를 해서 중간수역 같은 걸 설정해서 수산자원 같은 건 같이 이용하고 관리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그런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경제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바다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배타적 경제수역은 원래 경제적으로 자기만 사용하는 거죠. 아무튼 현대에 들어서 자원 탐사나 자원 개발 기술이 올라가고 바다를 통한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바다의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바다에 대한 집착이 과거보다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국가들끼리 분쟁이 점점 잦아지고 확대되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특히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큰데요. 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섬을 가지게 되면 그게 영토가 되고, 영토가 되면 자연스럽게 반경 22km짜리 독점적인 영해가 생기고, 그리고 반경 370km짜리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생기게 되니까 마른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인데, 이 바다 때문에 영유권 갈등이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중국해 부분을 볼 텐데요. 남중국해가 어딘지를 보면 중국 남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냥 대충 봐도 뭔가 서로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죠.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실제로 남중국해 중간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독도같이 작은 섬이나 암초들이 무리지어 몰려 있어서 군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떼지어 있는 섬들 하나하나를 각국들이 이건 내 영토 이렇게 해버리면 배타적 경제수역뿐만 아니라 영해까지 서로 겹쳐져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거기다 남중국해가 여기에 엮인 모든 나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 더 갈등이 심한데요. 전 세계 무역량 30% 정도가 이 남중국해를 거칠 만큼 무역상 중요한 이동로고요.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많아서 자원개발이 활발한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중국해 한가운데 군사기지가 있다면 전략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중국해 무인도 하나라도 서로 자기 거라고 영유권 분쟁이 심각하죠. 아무래도 중국이 파워가 센 나라다 보니 특히 강하게 나오는 편인데요. 중국은 과거 한나라 시대에 남중국해 섬들을 발견했고 명나라 시절에도 관리를 했다는 문헌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거야 어차피 의미 없고 그냥 남중국해를 중국이 차지하려는 게 핵심이죠.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 중국과 베트남이 심하게 부딪히고 있는 파라셀 군도, 여긴 석유가 많이 매장된 곳인데 중국의 순시선이 석유 탐사를 하고 있는 베트남 석유 탐사선의 케이블을 자르기도 했고요. 이후로도 지속적인 중국의 무력 행동 때문에 베트남의 자원 개발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필리핀이 다투는 스카버러 암초인데요. 스카버러 암초를 두고 중국 감시선과 필리핀 함정 간에 57일간 대치하기도 했었고요.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스카버러는 섬이 아니다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자기 거다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복잡하게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엮여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입니다. 사실 갈등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중국이 좀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2014년부터 중국이 파라셀 군도에 2개, 스프레틀리 군도에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조성하는 게 알려지면서부터 남중국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뉴스에서 중국이 암초를 군사기지로 만들어버린 걸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국은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개입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중국은 미국한테 너희 일도 아니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진짜 남의 나라 영유권 분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섬이나 암초들이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을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니라 중국의 영해로 넣으려고 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주장이죠.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국의 영해로 넣는다는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거길 지나가는 모든 배나 비행기들이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무역량의 30%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교통로를 국제 규범과는 별개로 중국은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남중국해를 이용하는 나라들한테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 미국에 가까운 성향의 나라들이죠. 이게 미국한테는 큰 도발이 되는 겁니다. 중국도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건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놔두면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양 질서가 중국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영해를 제외하고 모든 배들이 자유롭게 항해를 하면서 자유롭게 무역하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 질서입니다. 단 달러를 쓰는 조건이죠. 그 조건을 기준으로 미국은 대양 해군을 돌려서 세계 바다의 질서를 유지를 합니다. 이런 질서를 깨고 중국이 따로 새로운 바다 질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미국은 국제법상으로는 중국 영해가 아닌데 중국이 자꾸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하는 그 지역에 일부러 군함과 폭격기를 보내면서 중국과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미국이 서태평양에 항공모함 2대를 배치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극에 달해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은 흐름이 대충 이렇다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요. 전달해야 되는 이야기는 많고 쉽게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중간중간 생략한 부분도 많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이슈가 될 때마다 다 못다한 이야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